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일제히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한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간밤에 4.6%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시장에는 글로벌 증시 이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기술주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에 하방의 압력을 더 높여주는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부담스러운 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그러한 증권가의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이 개미들이 좀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한 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깊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정말 21선 부근까지도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장단기 이평선의 이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오늘 그만큼 크게 흔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주변인들이 올해 벌었던 수익을 지금 다 날리고 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은 것이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 더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증권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조정의 이유를 좀 정리했습니다. 이게 뭐 각각의 개별적으로 발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란의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건 시장에는 당연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좀 좋아지는 듯하다가 계속 경색이 되고 또 화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다시금 뭐 전쟁을 하겠다 이러한 언급들이 반복되면서 그 불확실성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 이게 물가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또 급등하는 모습, 이것도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세계 주요 장기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국의 10년물이 4.6%를 돌파했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5%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전후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요. 이 9거래일간 매도한 규모를 보니까 무려 37조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또 오르는 악순환의 반복이 지금 시장에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조정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는요. 시게이트 CEO가 간밤에 또 발언을 했던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게이트 CEO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과 장비 도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했는데요. 그러면서 생산 능력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기술 성장 속도는 둔화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한 건 이 부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메모리라던가 저장 장치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같이 이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내기에는 불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세를 이끌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했던 게요. 같은 만약에 발언을 좀 한 달 전에 했더라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폭발적이구나. 그러면 시장 더 좋아지겠네. 반도체 부분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찾고 있었고 이게 바로 이러한 멘트들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I 인프라 공급에 대한 병목으로 인해서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컨퍼런스에서 했던 발언 중에서 AI 데이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공장 증설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가운데서도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향한 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은 반도체에 대해서 꺼지지 않는 초록불이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지금을 보게 됐을 때 과거보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에이전트라든가 피지컬 AI로 시기가 변화하게 된다면 더 많은 칩이 사용된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챗봇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한 번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하고 그게 AI가 판단을 하고 다시 반복을 해서 교정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같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에 어떠한 게 맞는지를 체크하고 반복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AI 생태계로 갈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로봇과 AI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량의 CPU라던가 DRAM, HBM이 사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장이 더 성장하고 AI 시장의 확대가 지속이 되고 고도화가 될수록 칩의 사용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라고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반복적인 루프 구조가 결국에는 빅테크 투자 안전성의 증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한 다음에 강한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9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잡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파업이 좀 장기화가 되거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는데 그런 게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계약의 길이가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전히 주목을 했습니다. 서버와 모바일에서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남다른 업황이고 남다른 주가다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 역시나 21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특히나 2026년까지 이 올해 말까지 신고점을 지속적으로 형성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고요. HBM이라든가 소캠과 같이 HBM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추가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표는요. 다울투자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HBM 캐파의 잠식효과 추정 그래프인데요. 연한 색깔이 지금 범용이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이 HBM인데 점점 더 HBM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범용 D램을 또 커버할 수 있는 양이 공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범용 D램의 공급자 우위 시장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근거를 들기도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향한 여전히 뜨거운 뷰들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서 비중 확대라던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기업을 우리가 지금 내가 안 사면 나중에 또 소외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다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될 때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증권가의 뷰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환율의 안정세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반등력, 체력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 코스피와 코스닥 3% 넘게 동반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또다시 상승을 하고 또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함께 간밤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국내 증시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7,200선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낙폭을 축소하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7,300선 복귀해낸 이후에 오후장 다시 한번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7,270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오후장에도 다시 한번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로봇주라던가 ESS 관련한 이 성장주들도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의 경우에는 1,0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4조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4조 6천억 원 이상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이 이 물량들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원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경우에는 소폭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도 개인만이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1,1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기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이어서 반도체 기판도 쇼티지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현재 생산 라인을 100% 가동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생산 물량 3년치가 전부 완판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왔고요. KB증권에서는 지금 글로벌 기판 관련주 가운데 LG 이노텍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으면서 오늘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성이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LG 이노텍의 경우에도 3.8%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텍의 경우에는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4%대 조정, 이스페타시스가 8%대 조정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화장품주들 빨간불 확인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수출액이 5월 1일부터 10일을 따져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넘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 1월부터 4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8%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간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실리콘2의 경우에는 CJ에서 인수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CJ 측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주목받으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뷰티 스킨이 20% 급등하고 있고요. 마녀공장 5%대 강세 확인됩니다. 실리콘2의 경우에는 1.4%가량 상승하고 있고 오늘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삐아 0.7%대 강세,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도 강보합권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보시죠.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국내 방산주 쪽으로 그에 따라서 또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이란이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를 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새 종전안에 실망했다면서 절대 양보는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군사 공격도 재차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 뒤에는요, 중동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내일로 예정된 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즉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전 옵션을 다시 한번 시사하면서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캐나다 국방부가 노후화된 전차 그리고 장갑차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 쪽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행했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번에 캐나다 사업의 총 사업 규모가 6억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신형 주력 전차 기종을 선정하고 35년까지 초도 작전 능력을 확보한 뒤에 37년에는 완전 운용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업계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장갑차 레드백 등이 조달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산주 분위기 함께 점검해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130만 원 선 또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는 시장 흐름과 함께 좀 무너지면서 5%대 강세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128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IG DNA의 경우에도 2%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 밖에 풍산과 한화시스템, 퍼스텍도 장 초반에는 빨간불 들어와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퍼스텍은 4% 가까운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동통신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수혜주를 찾으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관련 리포트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하나증권은 무선통신은 2027년을 보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올해가 아닌 내년도 실적이라면서 KMW를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에 5만 원이었는데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6월 2일에 개시가 됩니다. 이번 미국의 주파수 경매를 계기로 우선 통신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5월 안에 6월이 오기 전에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미국의 대중국 장비 제재가 더 강화되는 양상인 점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께 삼성전자를 통한 버라이즌 5G 장비 공급이 유력하다고 내다보고 있고요. 글로벌 필터와 안류 시장에서의 위상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KMW는 지난 1분기에 적자 기록했고요. 2분기, 3분기까지 영업이익 적자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매출액 증가세는 또 높을 것으로 보이고 4분기께는 영업이익이 140억 흑자로 돌아서면서 2027년이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멀리 보고 실적을 지금 미리 주가를 선점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오늘 관련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주 안에서 KMW 10% 가까운 탄력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고요. 31,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TMC의 경우에도 북미 인공지능 AI 데이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오후장 안에서도 가격 제한폭 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가온그룹도 20%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센서뷰, 우리로까지 1에서 5%대 강세 보이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 쪽 이슈였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주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오위즈 홀딩스 소식인데 경영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코스닥 내 우량 기업의 위상을 되찾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어제 장 마감 후 공시를 내놨는데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규모 100억 원짜리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결정이었고요. 취득한 자사주 전량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어제부터 11월 7일까지라고 공시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거짓의 효과가 실적에도 톡톡히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코스닥 시장 본부가 최근에 네오위즈의 소속부를 중견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변경을 했는데 2024년 강등 이후에 2년 만에 복귀였고요. 이번 승격에서 1등 공신이 바로 이 대표적 피해 거짓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에 구매 가능한 콘텐츠 출시 직후에 본편이 재흥행에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 분위기 함께 비교해 보시죠. 네오위즈 홀딩스가 12% 가까운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네오위즈는 2%대 오름세입니다. 확실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NC와 넷마블도 이 상황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는 약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점검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또 대표님이 골라주신 종목이 파인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 골라주셨네요. 오늘 사마 알미늄도 시장 대비 굉장히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라서 알루미늄 가격 상승 기대가 큰 상황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마 알미늄 비롯해서 알루미늄주 시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사마알미늄 주가를 보게 되면 의외로 놀랍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올 정도로 강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알미늄이란 회사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을 가격도 올라가고 그에 따른 이제 수요도 늘어나는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이 5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이끌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1위의 알루미늄 양극박 쪽이죠. 이쪽에서 알루미늄 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말씀하셨듯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벌써 재고는 1년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가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 갭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ASP가 올라간다는 관점 쪽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SS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4월부터 ESS 관련된 쪽의 오더가 급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1분기에 어떤 1교대 기준으로 50%에서 60% 거의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직 또 과거에 보여줬던 전기차 업황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들이 1분기에는 이어졌다. 하지만 4월이다 보니까 2분기입니다. 2분기부터는 3교대 기준으로 공장 가동률이 9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빠졌느냐라고 봤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 빠르게 LFP 쪽의 ESS 쪽이 어떤 캠프가 2분기에 증설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에 좀 더 박차를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바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특히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박 쪽들은 지금 MCM 대비해서 사용량이 거의 30% 이상 늘어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주류로 보고 있는 LFP 쪽에 들어가는 LFP를 가지고 만드는 ESS는 훨씬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ASP가 올라간 상황 쪽에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실적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나트륨 배터리는 일단
지금 ESS나 그리고 저가형 쪽의 EV 전기차 쪽으로 많이 침투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상용화가 되게 되면 수혜가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나트륨 배터리는 같은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LFP 대비해서 약 한 2배, 그리고 또 3원계 대비 NCM 대비해서는 약 2.5에서 3배의 알루미늄 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양을 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올라간 가격에 P와 Q가 모두 다 동반적으로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쪽은 CATL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 4월이었죠. 첫 상업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출시가 이어지고 있고, 게다가 대규모 생산이 이어가는 상황 쪽에서 이쪽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CATL향 알루미늄 박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한테도 어떤 손을 내미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강한 변화들도 이어지겠다는 쪽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캐파 증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원래는 미국의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진출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약 한 5천억 정도 미국 투자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겠다. 아무래도 캐즘 때문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ESS와 관련된 쪽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들로 가겠다라는 쪽에서 한국의 증설로 선회를 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을 짓게 되게 되면 오히려 비용들이 더 많이 짓게 됐는데, 이제 투자 비용은 한국에 짓다 보니까 오히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든다라고 하게 되면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오히려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사마알루미늄의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요. 일단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주가는 벌써 빠르게 시총은 거의 한 1조 3천억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주가는 직전 고점대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 빠르게 안착할 것이냐가 관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고려했을 때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또 한번 어떤 박스권 안쪽까지 들어오는 가격대 약 한 9만 원대 밑에서 흐름들 한 8만 5천대 8만 원대 중반대 정도가 진입하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하는 쪽에서 눌림목 대응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추세 흐름들의 변화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마알루미늄 짚어봤습니다. ESS나 나트륨 배터리 등 여러 가지 모멘텀 있지만 현재 구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찾아볼까요? 네, 역시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오늘이 급락장 속에서도 시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130만 원 선 위에서 장중에 움직이면서 방산 업종 강세를 주도해줬습니다. 현재는 탄력 조금 떨어지면서 120만 원 선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방산 쪽도 소외된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소외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안고 있게 되면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바뀌고 기관도 이틀째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대에서 조금 더 매수가 보강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중동 사태 때 방산주는 가장 셌습니다. 그러다가 소외가 좀 이루어졌었죠. 전쟁은 끝난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수주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기대감은 더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대공 방어라든가 이번에 중동 사태나 어떤 최근에 전쟁의 동향을 보게 되면 미사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과 또 요격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쪽들이고, 게다가 미국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미사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납품 가능성들도 물론 미국 쪽으로 직접 들어가기 좀 어렵겠지만은 어떤 기타 지역 쪽으로도, 그리고 또 이를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자주국방을 준비하는 쪽에서 이를 오히려 수주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변화를 보게 되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약 한 2,700억 규모의 폭발물 제거 탐지 제거 로봇 관련된 쪽에서 양산 사업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로봇 쪽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죠. 무인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과 함께 두 번째로 자체 개발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합니다. 아리온 스맷이라는 쪽을 개발을 했는데, 이쪽에 미국의 국방부 주관에
해외 비교 성능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아마 해병대나 미군 해병대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살짝 더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방산주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라는 쪽도 확인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육상무기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나 천무 다연장 로켓, 장갑차 자주포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계속 또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대공 관련된 쪽들, 대공 유도무기, 정밀탄 레이저, 그리고 또 무인 지상체제 같은 통합 솔루션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세 번째 엔진 관련된 쪽의 MRO 사업들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진과 관련된 쪽들이 오히려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항공 엔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MRO 사업이다 보니까 GE나 롤스로이스 같은 어떤 글로벌 OEM 쪽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엔진 부품의 정비 공급을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동에 진출했던 아부다비 신규 엔진 조인트 벤처 같은 해외 거점의 확장을 통해서 연간 한 4천억 대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엔진 관련된 섹터들도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입니다. 관련된 쪽에서 특히 한국형 발사체 엔진과 시스템 통합 관련된 쪽에 역량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또 KF-21이죠. 관련된 통합 엔진 개발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GE와 협업을 했던 부분들도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부분들은 거의 한국항공우주와 협업을 하거나 또 같이 영역을 넓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히 한화그룹 쪽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통합됐을 때 우주항공에 대한 시너지는 또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최근의 동향들은 일단 주가가 또 약간 좀 주춤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불안감도 좀 커졌던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방산주는 뭐 예상했던 실적들이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 지연이 많이 되던 모습들이 나오죠. 그 지연들이 어느 정도 다음 분기 아니면 또다시 확인이 되는 하반기 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큰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4조 3천억대까지 들어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0% 정도 커지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시총들 약간 60조가 넘는 시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4조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슬슬 어떤 가동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가시화됐을 때 주가 탄력들은 강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는 일단 오늘 만들었던 고점대 부근 약 한 132만 원대 부근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추세에 대한 저항이죠. 이쪽을 안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탄력받고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한 반전이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단기 관점적으로는 132만 원대 부근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인되게 되면 아마 지난번 박스권 상단부 쪽인 150만 원대 중반대도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후속 매수세 흐름들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짚어봤습니다. 기존의 K9 자주포 같은 모멘텀뿐만 아니라 엔진 MRO라든가 우주 항공 사업까지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또 주가 점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MLCC 호황으로 인해서 낙수효가 기대되고 있죠. 현 시점에서 접근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시도하다가 약간 무거워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멘텀이 꺾인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사업의 주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MLCC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죠. 그러니까 전도를 잘할 전기 전도성이 높은 쪽들에 대해서 가루로 만든 어떤 금속이나 여러 가지 조합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라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쪽에서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서서히 반응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MLCC 업황 같은 경우는 양호하다는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삼성전기 주가가 저만큼 올라갔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들어가는 서버용 이쪽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삼성
전기양으로 들어가는 쪽들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MLCC 칩이라든가 또 콘덴서 그리고 칩 인덕터 전자부품용 관련된 전도성 페이스트 모두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는 쪽에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 쪽에서 또 태양전지용 관련된 전극 페이스트도 추가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LCC나 태양전지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쪽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국면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우주항공 모멘텀입니다. 우주항공 쪽들은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인 계약으로 오히려 확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HJT라고 그러죠. 이종접합 관련된 쪽에서 태양전지용 은구리 페이스트의 1차 벤더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쪽은 올해 초에 스페이스X에서 실사가 나와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면서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어떤 수주가 그리고 또 발주가 나왔을 때 이를 또 실적에 반영되는 과정이 나올 걸로 하반기에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마켓 쉐어가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제해서 특별한 업체들만 가지고 또 일을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이에 따른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인데 마켓 쉐어가 한 30%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연 1조 4천억 가까이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들도 눈에 띄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우주 배터리에 관련된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또 중요하게 또 샘플을 공급한 다음에 추가적인 성장이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스페이스X발 우주항공 모멘텀은 여전히 기대감들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쪽이 현실화됐을 때 주가 탄력들은 기대를 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일단 1분기에 매출이 900억대, 영업이익이 90억대가 넘다 보니까 거의 마진 10% 가까운 쪽들이 확보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높아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이 4천억대, 영업이익이 한 439억대,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마진들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주전자재료가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만 막연하게 가져갔던 부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기대 요인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앞으로의 동향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일단 탄력을 받다가 약간 쌍고가 비슷하게 16만 원대 부분에 대한 저항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탄력들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혹시나 또 스페이스X 발 영향권을 미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 흐름들은 장기적으로 묵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확장세로 나가면서 16만 원대를 안착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 부분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1차 목표가는 18만 원대 직접 고점대 부분이죠. 거기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손절가는 13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추세 흐름들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이어오고 거기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태양광이나 그리고 또 2차 전지 MLCC 관련된 업황까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역시나 확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기존의 MLCC 업황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쌓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스페이스X 향으로 수주 소식 나오는지 하반기에 귀 기울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8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노조 지도부의 텔레그램 발언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노조 소통방에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 고민을 해보자. 전삼로 동행 좀 너무하다. DX 솔직히 못해먹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약 24분 만에 집행부에 하소연, 글을 잘못 올렸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문제는 이 발언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총파업을 앞두고 지도부 내부에서 노조 분리와 동행 불만이 공개적으로 흘러나와 내부 단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서 이송희 부위원장의 강경 발언 논란도 있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없애버리는 게 맞다 하고 갑시다 같은 표현이 알려지면서 노조의 투쟁 명분보다 지도부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분위기다. 협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사측을 압박하겠다던 노조가 오히려 내부 균열과 막말 논란으로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5% 넘게 막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는 있습니다. 2%대로 낙폭을 줄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앞서서 영상 보셨지만 보합권 수준까지 지금 거의 또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 28만 원 근방에서 주가가 일단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섹터 대 섹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섹터는 약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섹터 체크를 해볼지 오늘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는 섹터와 조금 좋지 않은 섹터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대 섹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상승하는 섹터는 오늘은 방산주들이 또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AI, 인프라 이쪽이 조정을 받고 그동안 방산주들이 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례가 다시 돌아오면서 방산주의 상승이 오늘 눈에 띄고 특히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좋은 흐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지만 이 두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그동안 많이 급격하게 올라왔던 또 로봇주들은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최근에 계속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하루에 10%가 더 떨어지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 밑단에 있는 로봇주들, 부품주들도 일제히 10% 내외로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상승하는 방산주들부터 좀 볼까요? 방산 섹터가 오늘 오랜만에 위원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이 이제는 다음 턴이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은 이슈 때문에 그냥 단발적으로 올라온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앵커의 질문에 답을 먼저 하고 네네.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후자 쪽이 좀 강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인터넷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전 세계 리딩방 방장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네. 입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 어떤 종목군들이나 이제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마디 좀 했죠. 이란이 제시를 한 해종 협상안이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다.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산주들의 어떤 흐름을 조금 자극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방산주들이 좀 약간 주가 흐름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방산주들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정 부분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방산주들이 이제 전쟁이 좀 약간 잠잠해진 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방산주들이 웬만한 종목군들은 이제 한 상한가 한 번 정도는 가야지 이제 고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장도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의 반등은 이제 방산주 주주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그런 흐름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좀 연결이 좀 돼야 되겠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해 주려고 하면 사실 미국과 이란 전쟁보다도 일단은 그 유럽과 중동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주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현대 로템은 일단은 조금 홀로 이제 외롭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로템은 이제 한화 에어로와 이제 LIG 관련돼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약간은
재래식 무기가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크죠. 하지만 현대 로템이 이제 LIG와 함께 이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KF-21에 장착되는 미사일 관련된 이제 엔진을 같이 만드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현대 로템도 이 이제 공대공 관련된 미사일 관련돼서 조금 재래식 무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벗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건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뭐 이란 전쟁에 대한 이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또 방산 4대 강국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뭐 유럽이나 중동 쪽의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주가를 조금 더 레벨업 시켜줄 수 있을지를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잘 한번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섹터 봐야 되겠는데 자, 이 로봇주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올라올 때 뭐 지난주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뭐 차트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에 올라간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스나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영상이죠. 이제 피규어 AI 로봇이 택배 물건 이제 막 분류하는 거 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 정말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이 로봇주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최근에 좀 빠졌단 말이죠. 근데 길게 보시는 분들은 혹은 실적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실적인데 이 정도 주가 흐르면은 내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지. 이건 이제 조정이지 반드시 다시 올라간다. 어떤 이런 좀 믿음감이 있죠. 그 믿음을 주는 것은 이제 실적이고, 근데 로봇주들을 봤을 때 물론 뭐 현대차나 LG 정도를 제외하고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떤 협동 로봇 기반으로 어떤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좀 고점에서 급격하게 밀릴 때 사실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통 로봇, 피지컬 AI, 뭐 로봇을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하면 로봇이 미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성장성은 사실 무궁무진한데 그 성장성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이제 성장주라고 표현하는 이런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가장 시장에서 먼저 어떤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로봇 관련주들도 사실은 그것과 함께 조금 뭐 영향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많이 증권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 반도체 팔고 로봇주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며칠 만에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게 보통 뭐 현대차,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싹 다 팔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고 현대차도 매도로 전환이 됐고 LG전자도 매도로 전환이 됐고 한마디로 산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뜻이 되겠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자 기준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이제 3회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양은 굉장히 좀 적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일단 현대차가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자동차가 10% 정도 떨어지려면 사실 개별적으로 굉장히 큰 악재가 있지 않고서는 10% 떨어지기 힘들었죠. 물론 10% 오르기도 힘들었던 게 과거의 흐름이지만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를 어떤 실적적인 기반, 이제 수치로 움직이는 뭐 달러가 이제 고환율이 됐다 그러면 현대차 수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몇 대 팔았다, 뭐 미국에서 어떤 점유율이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면 이제 반도체와는 일단 결이 좀 많이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급등락을 이용해서 어떤 저점 매수도 나름대로 좀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은 뭐 오늘 차익 실현 어제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조금 더 눌릴 때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 좋은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상승하는 섹터에서 방산주 중에 아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수주가 더 나올 수 있을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이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LIG 디펜스라고 그냥 방송에서는 줄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이제 디펜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매출이 28%, 그다음에 영업이익 56% 증가가 됐다라고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은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뜻인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최대치를 갱신했는지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부분을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천궁하면 또 뭐 궁자 들어가면 LIG고 이제 무자 들어가면은 한화에어로죠. 천무, 천궁 다른 거죠. 이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이제 양산이 본격화가 되면서 거기 달려 있는 미사일들을 많이 만드는 게 많이 어떤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다른 어떤 그 방산 기업들과 좀 올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수주를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수주를 받는데 어떤 계약을 해서 이제 뭐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단계가 있죠. 근데 LIG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수주가 겹치는 부분, 한마디로 이제 교집합이 가장 많은 해가 올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매출과 영업이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중동에도 팔고 저기 다른 유럽에도 팔고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 한마디로 교집합이 가장 많은 게 올해 26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증가세가 다른 이제 여타,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 관련돼서 보다는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조선주, 방산주 얘기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수주 잔고라는 부분이죠. 수주 잔고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이제 담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 이제 LIG 디펜스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1분기 기준으로 한 25조 3,100억 정도 있다. 요게 연수로 따지면 6년 동안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돼서 이제 인수한 부분 아직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고스트 로보틱스는 좀 약간 이제 전 정부가 좀 약간 그런 트러블이 좀 있었죠. 그 부분 이제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조선주 얘기를 할 때 가장 문제시되는 거는, 조선주는 배를 만들 때 헤비테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배를 다 만들고 나서 대부분의 돈을 받는 게 과거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주들의 겹치는 교집합 부분이 가장 많은 해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방산주들 갈 때 가장 원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해서 LIG 디펜스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중에서 유심히 살펴볼 만한 더 좋은 종목으로 알려주셨어요. 올해 실적 개선세가 더 가파를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란 전쟁에서 천궁의 능력까지 보여줬으니 앞으로의 수주의 기대감도 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는 상승하는 섹터는 게임주,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는 증권주입니다. 자, 게임주들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좀 가지는 못해서 아쉽지만 오늘 일단은 시장이 어려운데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뭐 시장이 빠지니까 여지없이 지금 증권주들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일단은 상승하는 게임주부터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의원님? 일단 하락장에서 좀 오전장 초반에 분발을 했다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톤이 좀 다운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소부장 종목군들이 이제 뒤따라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주도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큰 게임주, 과거에는 이제 3N이라고 표현했던 이제 NC 네오위즈, 그 다음에 하나가 좀 넷마블이죠. 이쪽들이 좀 선방을 해줘야 되고,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이 이제 추가적인 주가 흐름을 일으키면서 나머지 2선, 3선에 있는 어떤 게임주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 NC, 뭐 네오위즈 이런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게임주 내에서 대형에 속하는 종목군들의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실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이면 과연 펄어비스를 포함을 해서 실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이면 과연 무엇으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지 상당히 조금 개인적으로는 게임주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 주주분들이 너무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대형 게임사들이 올해 이제 실적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죠. 이제 크래프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고 이제 NC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실적 증가를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게임주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사실 실적보다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긴 하죠. 하지만 신작을 발표를 했을 때 실망감을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들이 좀 많긴 했는데 올해 이제 우리나라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뭐 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신작이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게임사를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게임사들에 대한 분석 자료에서 많이 못 듣던 단어인데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주 환원책이죠. 게임사들 중에 배당 많이 준다라는 게임사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게임사들 중에 어떤 뭐 배당 성향이 50% 넘겼네, 뭐 배당이 전년 대비해서 20% 늘어났네 이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사실 게임사들도 이 주주 환원책을 많이 좀 개선해야 되는데 마침 좀 내놓고 있죠. 이제 어떤 정도 분위기를 좀 맞춰준다라는 느낌인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일단 1년에 한 1,000억 정도 3년 동안 배당을 하기 위해서 3천억 정도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일단 순이익의 30% 뭐 718억 정도 이제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4.7%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저는 어떤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 자사주 소각 관련된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임주의 주가 흐름을 좀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게임주들은 과거에 이제 신작 발표를 하고 나면은 한동안 이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 게임주들이 흥행이 이제 어느 정도 스톱이 됐을 때 현금을 항상 그 회사 내에다 유보금을 좀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불구하고 최근에 게임주들도 좀 주주하는 책을 조금씩 좀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게임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과연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게임 신작에 대한 이슈도 막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게임보다 사실 주식이 더 재밌으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상승하는 섹터 게임주 봤고요. 자, 말씀드린 이제 더 게임보다 더 재밌는 요즘 주식 증권주인데 증권주는 근데 이게 참 부침이 위로 아래로 참 극심합니다. 오늘은 또 급격하게 증권주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증권주들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네. 일단 증권주를 매도 쪽으로 이제 비율을 잡는다라고 하면 네. 뭐 반도체도 끝났다라는 것과 솔직히 뭐 같은 얘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반도체와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지수를 올리면서 이제 증권주가 따라가는데 우리나라 역대 상승장이라고 뭐 표현하는 게 이제 몇 번 있죠. 그쪽에 그때는 항상 증권주가 주인공이었죠. 이번에도 사실 주인공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좀 화려한 조연을 좀 하고 있는 게 이제 증권주인데 증권주를 실질적으로는 뭐 사실 대형주 위주로는 봐야 되겠죠. 일단 그 밑에는 중소형주들은 거의 모멘텀이 없으니까. 지수가 꺾이면 증권주의 흐름도 꺾인다. 이거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는 지수가 꺾여도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좀 마련을 해놨죠. 과거의 증권주를 이제 뭐 시장이 좋으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일단 증권주도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증권주에 가장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은 마련해 주는 것은 브로커리지 부분인 것도 맞긴 합니다만은 올해 증권주가 작년서보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자본금이 늘어났어요. 근데 증권주들은 우리가 보통 미수, 신용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고객들한테 빌려줄 때 자기 자본만큼만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자본이 늘어나면 이런 어떤 그 고금리의 어떤 그 투자금들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대여를 해주면서 신용 공여를 해주면서 상당히 높은 이자로 받는 게 바로 증권주죠. 이 부분들이 실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증권주를 평가를 했던 부분에서 이런 좀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증액에 힘입어서 단순히 주가가 오르던 걸 떠나서 자본을 축적을 해서 그걸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어떤 역량이 동시에 확대돼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증권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ETF 관련돼서 어떤 그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상당히 이익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권주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증권주 중에 오히려 좀 공략해 볼 만한 전략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래에셋증권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미래에셋증권은 일단 뭐 기타의 뭐 키움증권 이런 증권사들과 사실 다른 점은 이제 스페이스X를 이제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올 하반기에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전망이 이제 거래 대금인데 거래 대금이 113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소,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 ETF 다 합쳐서 하루 거래량이 하반기에 113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들의 영업이익과 실적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어떤 목표치를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분기 최초로 이제 순이익 1조 원을 돌파를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도 냈고 투자은행이랑 여러 가지 부분들 고른 성장을 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은 사실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스페이스 관련돼서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통할지는 한번 이번에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까지 마지막 오늘 하락하는 섹터에서도 그래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오늘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크래프톤 편.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총소리가 난무하는 섬에서 100명 중 단 한 명만 살아남았을 때 뜨는 이 문구. 전 세계 10억 명을 열광시킨 배틀그라운드의 탄생 알람인데요. 그런데 이 축제의 시작이 사실은 남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무서운 비난과 억대의 소송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범죄와 혁신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시작된 기업 크래프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시작은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NC소프트에서 핵심 개발자들이 우르르 빠져나와 블루호이라는 회사를 차린 건데요. NC소프트는 격분해 우리 아이디어를 통째로 들고 나갔다며 블루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낙인을 찍었습니다. 업계에선 이들을 배신자라 불렀고 그들의 미래는 깜깜한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소송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야심차게 만든 게임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매달 20억 원씩 1년에 수백억 원이 증발했죠. 창업자 장병규 의장은 자기 돈을 다 털어 직원들 월급을 막으며 버텼지만 남은 건 1,000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이제 문 닫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던 그때 그들이 벼랑 끝에서 선택한 건 뜻밖에도 아일랜드에 사는 무명 유저 브랜던 그린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게임 개발 프로세스도 몰랐던 이들의 만남. 주류 게임계에서 외면받던 배틀로얄 장르에 꽂힌 장병규 의장은 전 세계를 열광시킬 배틀로얄의 설계도를 가진 브랜던 그린에게 회사의 마지막 명줄이었던 30억 원을 과감히 베팅합니다. 100명 중 단 한 명만 살아남는 배틀로얄의 잔인한 룰은 사실 파산 직전 크래프톤이 처한 현실과 닮아 있었죠. 결과는 대성공. 전 세계가 배틀로얄의 룰을 따른 배틀그라운드에 열광했는데요. 돈방석에 앉은 그들은 가장 먼저 사명을 블루홀에서 제작자들의 연합을 뜻하는 크래프톤으로 바꿉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닌 장인 정신을 지키는 길드를 선언한 건데요. 이들의 성공은 한 번의 운이 아닌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만든 필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글자가 만든 잔혹한 장르의 규칙과 한국의 개발진들이 벼랑 끝에서 짜낸 독한 기술력, 배신의 낙인을 마지막 한 발의 총알로 모두 덮어버린 성공의 이름,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을 향해 머리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다.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전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진행한 부적절한 프로모션에서 시작됐다. 홍보 포스터에 탱크데이와 5월 18일을 나란히 배치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회장은 즉각 격노하며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행사를 주관한 담당 임원 역시 즉시 퇴출당했으며 관련 임직원 전원도 엄중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빠지는 모습 나타나다가 현재 구간에는 2.8%가량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이제는 좀 포지션을 변경해야 될지 작전을 다시 짜야 될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국내 증시가 장기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더 지속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 주목하실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시장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은 당연히 이제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리스크도 있고 전쟁 리스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산재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에 대한 소화는 필요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리 관련된 리스크는 최근에만 부각된 건 아니고 계속 있었죠. 그런데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반도체 주조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금리 관련된 리스크를 조금 밟고 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정받다 보니까 금리 관련된 리스크가 더 크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강세, 그러니까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오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란과 미국이 이런 합의점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좀 유지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까지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당장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빨리 합의를 하면 시장은 바로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훼손돼서 밀린다 요건 아닌데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관련된 리스크들 그리고 단기간에 달려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시장이 당기는 것은 삼성전자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거의 보합까지 당겼는데 노사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보다 선제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라면 코스피 지수가 밑꼬리를 달기가 현 시간 기준으로 조금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전략상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국내 증시의 유동자금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130조 원 이상, CMA 잔고 100조 원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퇴직연금이 또 국내 증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주식과 비교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코인, 금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떠나서 사실 돈이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계속해서 주식시장 주변을 돌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한 번에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의 흐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원탑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실적이 좋은데 반도체 때문에 못 갔었던 그런 섹터들에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유입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너무 달리니까 그냥 반도체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시장은 대체적인 투자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근히 실적이 괜찮은데 못 갔었던 섹터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섹터로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로봇주가 좀 크게 움직였다가 조정이잖아요. 그리고 로봇주 다음으로 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후보군들을 꾸준히 찾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AI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가장 강하게 튀어올랐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10%가량 조정받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저장 장치라던가 아니면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관련된 기업들로 좀 주목받았다. 그러니까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의 열기가 오늘은 좀 과하게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AI 시장이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기업도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눈여겨보시고 계신 다른 섹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뭐 반도체랑 로봇 여전히 좋기는 해요. 근데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장 이들을 진입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부차적으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할 때 주목받을 수 있는 2차 전지를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적 부담은 물론 있어요. 근데 AI 시장이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로 확장되면서 로봇주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도 배터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지컬 AI 중에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 뭐 UAM, 앞으로 어떠한 피지컬 AI가 나오든지 간에 배터리는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배터리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주의 그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피규어 AI가 최근에 피규어 03에 대한 대량 생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속 작업이라든지 뭐 친구 정리 영상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휴머노이드가 대량 양산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당연히 이제 대량 양산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틀라스의 양산형 휴머노이드가 공개되면서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배터리는 현재로서는 하이니켈 배터리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부분에 중국에 많은 경쟁력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LFP, 저가 배터리에 강점이 있었고, 국내는 NCM, 약간 이제 고가 배터리에 강점이 있었는데, 전기차가 가격 경쟁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중국 업체가 이 전기차 시장을 말 그대로 장악했죠. 그런데 휴머노이드 배터리에는 LFP 배터리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에 큰 효율을 내는 배터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NCM 배터리, 그중에서도 하이니켈 배터리가 우선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 강점을 가진 것은 우리 2차 전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차 부분에서는 2차 전지 경쟁력을 중국에 많이 뺏겼지만 휴머노이드에서는 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옵티머스나 아틀라스에도 하이니켈 배터리가 이미 채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도 국내에서 삼성 SDI를 위주로 해서 중국 업체보다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부분에서의 변화되는 배터리 패권 경쟁에서 또 국내 업체의 기회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한 종목을 꼽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옵티머스랑 아틀라스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되는 배터리가 그 울트라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비중을 90% 이상까지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성능을 상당히 좀 높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LG의 로봇입니다. 클로이드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LG 엔솔의 배터리가 LG 로봇, 그다음에 현대차 로봇,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 다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LG 그룹주가 로봇 모멘텀 부각되면서 급등했다가 오늘 다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초에 그냥 올라간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도 가장 적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볼만한 2차 전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피지컬 AI 로봇 모멘텀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상장에 대한 가능성, 그 기대감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앞서서 시장 변동성 이야기해 주시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 소외받던 섹터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제 반등의 서막을 알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하면 엔터주가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 제가 서두에 실적이 좋지만 못 간 섹터들이 은근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엔터주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주가 프리미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엔터 4사 중에 하이브를 빼고 SM, JYP, YG 엔터의 평균 PER이 15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PER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반도체주를 빼면 코스피 PER이랑 엔터주 PER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가 프리미엄은 아예 없는 상황.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수급 유입에도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1분기는 이제 엔터주의 보통 비수기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공연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YG 엔터에서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있었고요. JYP 엔터에서는 스트레이키즈의 아레나, 하이브에서는 세븐틴의 월드 투어, 그리고 엔하이픈의 공연이 있었고요. SM에서는 SM타운의 일본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 MD 매출도 전년 동기 많이 성장을 했어요. 뭐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라든지 뭐 하트와츠의 응원봉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응원봉이 되게 비쌉니다. 하나에 막 5만 원, 6만 원, 원가는 되게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진이 엄청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응원봉 하나를 살 때 그 포토카드가 또 랜덤으로 증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아이돌 거를 사려면 또 응원봉을 많이 사야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D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엔터주의 실적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 그 BTS의 월드 투어가 2분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3월 말에 정규 5집으로 컴백을 했죠. 근데 1분기에는 그 음반 판매량만 반영이 됐어요. 4월부터는 이제 투어가 시작되면서 2분기부터 이 투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3분기에 실적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는 월드 투어 최대 매출로 실적이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일으킬 걸로 보이니까 하이브가 아무래도 엔터주 대장이니까 먼저 좀 치고 올라주면 다른 엔터주에도 심리적으로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4사의 합작사인 그 페노미논이라는 게 합작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 공역과 기획 관련해서 대규모 합작법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그 국내 4대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그 대형 음악 페스티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M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SM 타운 콘서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SM의 주요 아티스트가 총출동해서 집객 효과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엔터 4사에서도 또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해지겠죠. 집객 효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까지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의 장기 모멘텀으로서 현재 작용할 거라고 보니까 엔터주에 대한 뭐 분할 매수 접근 관점은 현재도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엔터주 좀 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그동안 잘 갔다고 하는데 바이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 중에 금리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부담감 좀 크실 것 같거든요. 투자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주를 갖고 계시는 분이 가장 대응이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큰 손실이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의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특성이 있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수출도 결국은 많은 돈이 투여돼서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모두 다 자기 자본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데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빠르게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악재가 좀 심하게 좀 많이 반영됐다는 생각은 드니까 천천히 하방 경직성을 가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반도체주가 흔들릴 때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오늘도 그 제약바이오주가 하락이긴 한데 그래도 대장주 알테오제는 상승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제약바이오주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밀렸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견디는 흐름들이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갖고 있으면 섣부르게 종목을 교체하는 것보단 조금 힘들더라도 보유를 유지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삼천단제약 사태라든지 뭐 알테오젠도 그 코스피로 원래 이전을 거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코스닥 잔류를 또 요청하면서 약간 이제 고민에 빠진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악재들이 조금 있지만 이건 역시도 이제 시장이 거의 다 적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알테오젠이 머크와 할로자임 특허 무효화를 받아냈죠. 그래서 미국의 특허 심판원이 머크와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에서 할로자임 특허에 대해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존에도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정확하게 또 판결을 또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테오젠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앞서 제가 엔터주 말씀드릴 때 하이브가 대장이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일단 대장 역할을 하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올라오면 제약바이오 투심 개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5월 말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ASCO입니다. 이게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죠. 4월 달에 있었던 AACR보다 더 주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AACR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암학회인데 기초 연구라든지 전임상 단계 후보 물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초기 성과들이 거의 나오고요. 이 5월 말에 있을 ASCO, 그러니까 미국 임상 종양학회죠. 여기서는 임상 2상이라든지 3상, 그러니까 후기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상이나 3상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왔을 때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까지 바로 따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ASCO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그 수급 기대감인데 이번 주에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금요일이고요. 이게 정부가 20% 손실을 보전하고 소득공제를 최대 40%까지 주는 펀드예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볼 만한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펀드 자금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바이오가 주가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금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시점에서 ASCO랑 국민성장펀드까지 넘어가는 흐름에서 수급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조만간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걱정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팀장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이제 조만간 좀 한 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바이오도 안 가고 2차 전지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1월 들어서 지금까지 3,00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지금 현재 100포인트가량 오늘 기준으로 1월 달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네, 오늘도 121선까지 좀 밀리는 모습인데 과연 코스피랑 코스닥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당장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월등한 이익을 내면서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0% 정도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이익은 개선되기는 해요. 근데 그 개선 폭이 작년 대비해서 30-40%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의 이익 개선 폭이 너무 심하게 거의 뭐 10배 가까이까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래도 좀 하반기에는 수급이라든지 대형주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조금 좁히려는 그런 시도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코스닥 시총상위가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이잖아요. 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아스코라든지 수급 이벤트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일단 대규모 투자에 따른 뭐 P4, P5, 용인 팻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 따른 수혜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고 2차 전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머노이드로 좀 기회를 찾아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본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때 코스닥의 그 승강제 이것도 적용이 되죠. 일부 우량 기업, 2부 유망 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좀 차별화되는 것. 그다음에 연기금의 이제 성과에 그 코스닥 지수를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좋던 싫던 코스닥을 좀 담아야 되고 이러면 수급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코스닥도 완만한 반등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스닥주 중에서 내가 실적주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 저는 코스닥 ETF 한 배짜리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접근도 투자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현진 팀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환율이 또 다시 1,500원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장 마감, 지금 동시효과 상황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보안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더 빨라지고 있다. 월가의 CT는 양자 컴퓨팅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크립토 보안 시스템의 위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 체계가 뚫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짜 거래 생성이나 자금 탈취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비트코인은 보수적인 거버넌스와 느린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때문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공개키가 노출된 비트코인 690만 개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고 규모는 약 4,500억 달러, 우리 돈 671조 원에 달한다. 다만 위험이 당장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격이 가능한 양자 하드웨어가 나오려면 아직 수년이 더 필요하다고 봤고 그 전에 블록체인이 양자내성 암호 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증시 날씨도 좀 많이 흐렸습니다. 양대지수 2에서 3% 약세 그리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네요. 오늘 좀 조정 크게 나왔는데 시장 어떻게 좀 해석해 보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우리 시장이 과도하게 단기 급등한 데 따른 그 부담감이 이제 남아져 있는 상태 속에서 결국 미국의 어떤 국채금리의 발작, 10년물이 4.6%를 넘어가고 그리고 또 30년물은 뭐 5%를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달러 인덱스도 다시 또 99 이상, 환율 1,500원을 또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요인들이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하나의 악재 트리거로 작동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단숨에 8,000원 갔다가 지금 7,000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는 상황들을 감안한다라면은 가격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조금은 그래도 뭐 리밸런싱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9거래일 연속 이렇게 대규모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증시 수급을 지금 또 악화시키고 있다. 아무리 뭐 우리가 고객예탁금도 그렇고 대기 자금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시장의 중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러한 대규모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줘야만 어떤 반등의 트리거도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부터 또 4시까지 2차 조정을 막바지 회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서도 타결점을 못 찾으면 오늘 5시부터 7시까지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전부터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심리 자체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일부 섹터들 중에 종목들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그 반등 나오고 예를 들어서 방산 쪽에서 LIG, DNA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주면서 일정하게 21선 또는 일부 종목들은 61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나서 거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단기 급등했던 것들 중에서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쪽들로 매기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를 비롯해서 뭐 화장품이라던가 우주항공주, 뭐 조선 쪽에서는 또 선별적으로 강세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영향도 있었고요. 캐나다 국방부가 노후화된 방산 장비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뭐 로봇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섹터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한 섹터가 너무 많지만 가장 먼저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섹터를 보자면 어떤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반등 주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톱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그런 파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짜 21일부터 파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오늘을 고비로 잘 마무리가 되느냐. 이 반도체 투톱이
최소한도 이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뭐 26만 원 이런 라인들, 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지난번에 18만 원에 대한 지적을 보였기 때문에 곧바로 반등을 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7만 원에서부터 16만 원 라인이 하방을 잡아주느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여타 섹터로 순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하방을 잡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만 그동안 뭐 소외되었던 쪽이라든가 먼저 조정을 보였던 뭐 방산이라든가 또는 조선이라든가 특히 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7천선 초반까지 밀리는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반도체 투톱과 자동차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관련주들은 또 로봇 관련주들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고 대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느냐. 이것이 우리 시장이 7천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또 대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시 힘이 내줄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 3%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255포인트가량 하락한 채 7,261포인트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3%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1,084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3%대 급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오늘도 5조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이 5조 원대 물량을 받아간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문을 닫습니다. 네, 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 내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환율이 1,500원 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외국인의 수급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약세도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그래도 시장에서 선전해 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의 낙폭이 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라던가 이런 게 공급의 증가가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너무 빠르게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나왔고요. 그리는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그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던 만큼 오늘은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그룹주들 일제히 좀 하락을 한 가운데 2차전지도 오늘은 좀 약했고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 대비 그래도 좀 강한 시세가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4.8%가량 올랐는데 시총 상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지금 꼽히기도 있고요. LRG 같은 경우에는 오늘 2%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받는 가운데 방산 관련된 기업들 수출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밀렸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4%가량 상승했는데요. 기판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현대차가 오늘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다음 달에 미증시에 상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 속에 올랐었는데 2028년쯤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꺾였고요. 여기에다가 노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기아까지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 지주사들은 오늘 지수 대비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모습. 신한금융, 하나금융 일제히 소폭입니다만 상승 마감했고요. KB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G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낙폭을 굉장히 깊게 그리면서 마감했는데 2거래일 연속 조정이 굉장히 깊고요. LG전자 11% 그리고 LG도 8%가량의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선 지주사들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힘을 못 썼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기 금리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그동안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눌렸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좀 고개를 도는 모습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알테오젠이 2% 넘게 상승했고요. 올릭스, 펩트론, 클래시스까지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LNC 바이오는 7%가 넘는 상승부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술주들 전반으로는 투심이 억눌리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강하게 밀렸던 섹터를 보게 되면 로봇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 SPG와 로보티즈까지 일제히 두 자릿대 약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4%가량의 낙폭을 그렸고 반도체 소부장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하게 상승했던 기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도 나왔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3%에 가까운 하락부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MW는 오늘 10% 넘게 상승하면서 통신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오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섹터를 뽑게 된다면 오늘의 엔터주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2분기, 3분기까지 여전히 뜨거울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 이어지면서 엔터주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고개를 들면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양시장 급락 마감한 화요일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3%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7,271.66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2%대 낙폭 1,084.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3%대 낙폭을 그렸고요. 오늘 환율도 1,507원 80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 속에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부터 7,141포인트까지 오전 장중에 낙폭을 그리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7,270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반짝 상승이 장 초반에 있긴 했는데 이내 하락 전환한 이후로 오전 장중에서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1,063포인트까지 장중 저점 기록하기도 했고요. 마감가 기준으로는 1,08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결국에 6조 원 넘게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6조 2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잡혔고요. 개인이 5조 6천억 원대 순매수, 기관은 5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소폭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자세 1,000억 원대 순매수 물량 가져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캐나다 방위청에서 새롭게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갑차 레드백이 조달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의 보험주들도 호실적 속에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됐고요. SK텔레콤, 한화시스템 같은 종목들 이름 올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파두, 성우전자, 삼지전자 등이 외국인의 순매수세 가져갔고요. 파두의 경우에는 최근에 5월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되면서 돋보이는 주가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 알테오젠, ABL바이오도 리스트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현대해상 주가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약세장 안에서도 시세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24%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4150원까지 고점 터치를 했고요. 1.3% 강세 유지하면서 38,85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1위에 올랐고요. 한국전력이 모처럼 오늘 상승했습니다. 9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외국인 리스트에 있었던 현대해상, 기관의 관심도 받아갔고요. 금융주 KB금융, 방산전에서 LIG DNA까지 함께 기관의 러브콜을 받아갔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알테오젠 자리했고요. 제주반도체, 한선 엔지니어링, 심테크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로도 매기가 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2 분위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CJ의 실리콘2 인수설이 제기되면서 주가도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회사 측에서 이 사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지면서 주가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2,950원까지 터치했던 주가 그래도 4만 원 선 유지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2.56% 강세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쏠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고스란히 이어진 것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6%를 돌파하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30년물은 5%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도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 또한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의 이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9거래일간 30조 이상의 물량을 토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오늘 좀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1,507원 선도 돌파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여기에다가 시게이트 CEO가 반도체 AI와 관련돼서 여전히 수요는 뜨겁지만 공급이 그 속도를 못 맞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투자 심리가 꺾였다는 것도 우리 시장의 분위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증권 관련된 기업들의 낙폭이 깊었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인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경색됐지만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빅4의 합산 수주 잔고가 120조를 돌파하면서 지금 계약한 수주액만 보더라도 3년치의 일감을 다 확보했다라는 분석들 더해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특히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1조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했을 때 무려 24%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탄탄한 수주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방산주들이 부각받는 하루였기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좋은 실적에도 시장에서 외면받던 엔터주들이 오늘은 기지개를 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4월에 글로벌 음반 수출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41,603만 달러로 기록이 되면서 4,163만 달러로 기록이 되면서 84%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K-팝 글로벌의 수요와 공연 그리고 MD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슬그머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BTS 월드컵 하프타임 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캐츠아이가 27개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코어가 탄탄한 IP부터 신규 IP까지 이제 엔터주들이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변화하는 걸까요? 이거래일제 낙폭을 보인 우리 시장 과연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5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 정규장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 또 어떤 포인트 잡고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위원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포인트들 좀 잡고 대비를 미리 해보는 게 현명할까요?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들에 많이 시장이 흔들리긴 하지만은요, 가장 민감하게 흔들리는 게 금리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4.6%,
나름대로 이제 4.5 정도를 저항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30년물도 5%를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쪽이 어떻게 좀 진정이 돼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케빈 워시가 새롭게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 21일 날 FOMC 4월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과연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이 파월 의장 당시 때 이제 회의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직은 올해 한 차례 정도 인하는 유효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조차도 부인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21일 새벽이 되겠죠. 목요일 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젠순왕이 향후에 대해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떠한 전망들을 내놓는지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추가 반등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뭐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이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간의 삼성 반도체 협상이 되겠죠. 뭐 노노 갈등부터 시작해서 뭐 전 산업 군의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삼성 반도체 파업 리스크가 오늘 중으로라도 정말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극적으로 타결이 잘 돼준다면 삼성전자는 상당한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올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만 합쳐서 600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생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흔들리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의 고성장세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좀 보면 상대적으로 실적은 계속 좋은데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가 내려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싸 보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방이 어디에서 잡혀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수와 연동을 시킨다라면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6,950에서부터 7,050 사이면은 지난번에 상승하면서 갭이 나왔던 그런 자리를 메꾸는 자리가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이틀 동안에 걸친 이러한 모습들 사실은 어제도 대반등을 주긴 했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다시 반등 주는 거 아니야라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당혹스러우실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속에서 7,100선까지도 밀렸지만 막판에 조금이라도 돌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내일 아침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낭보까지 만약에 전해준다라면은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너무 공포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에 대한 내러티브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파업 관련해서 오늘 또 진전이 있기를 잘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또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누구나가 단 한 주라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자동차 쪽에서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전동화라든가 그리고 로봇, 지배구조 이런 개편과 관련돼서 세 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차량 조항 장치죠. 이것이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청사진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다소 좀 기아차 사장이 언급을 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일정이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바로 현대모비스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20%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상장과는 달리 아틀라스 생산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로봇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는 이러한 어떠한 그 공급망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단숨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운 하락을 보였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막 올라갈 때 지금 사야지라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간다. 뭐 기술적으로 봐도 21선에 근접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50만 원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뭐 단기적으로나 좀 중기적으로 직전에 고점이 위치했던 신고가 자리나 마찬가지죠. 7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그룹주도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보였는데 이러한 좀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52만 4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72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를 좀 기억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잘 나가다가 한 방 이렇게 딱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격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하고 뭐 다시 또 8천, 만을 향해서 가더라도 이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급락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뭐 내일부터라도 반등이 나온다. 뭐 섹터나 종목별로 일정하게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도 좀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이와 같은 급락이 나올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좀 유연성이 있는 무조건 위쪽으로만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심하게 연출될 수 있는 구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정한 현금 비중 반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졌다고 너무 바로 일어서려고 하지도 말고 또 너무 우울해하지도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금 유지하시면서 또 초연하게 잘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샷.